안녕하세요. 시내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게리 체프만의 5가지 사랑의 언어 중에서 사랑의 언어를 아는 법과 개발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의 사랑의 언어를 아는 법. 배우자나 자신의 제1의 사랑의 언어를 즉시 아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이에게는 이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제1의 사랑의 언어는 무엇인가요? 언제 배우자가 당신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것으로 느껴집니까? 무엇을 가장 원하나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이 금방 떠오르지 않는다면 사랑의 언어의 부정적인 면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을 아주 기분 상하게 하는 말이나 행동은 어떤 것인가요? 예를 들어 배우자의 비판이나 정죄하는 말이 당신에게 몹시 상처가 된다면 당신의 사랑의 언어는 인정하는 말입니다. 당신의 제1의 사랑의 언어가 배우자에 의해 부정적으로 구사된다면 당신은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사랑의 언어를 무시할 뿐 아니라 그 언어를 칼로 삼아 당신의 심장을 난도질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언어를 발견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배우자에게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는지를 면밀히 관찰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에게 하는 사랑의 표현이 결국 자신이 배우자로부터 받기를 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끊임없이 배우자에게 봉사를 한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의 사랑의 언어일 수 있습니다. 인정하는 말이 당신에게 사랑을 불러일으킨다면 그런 말을 배우자에게 자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배우자에게 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라는 질문을 통해 당신의 사랑의 언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깊은 상처를 받는 것, 배우자에게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것, 배우자에게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는 3가지 방법을 사용하면 당신의 사랑의 언어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2가지의 사랑의 언어가 똑같다면 당신은 사랑의 언어를 이중으로 구사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배우자를 좀 더 편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즉 배우자가 사랑을 전달할 때 둘 중 하나만 선택해도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사랑의 언어를 잘 알 수 없는 2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오랫동안 사랑의 탱크가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배우자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하기에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지 본인이 확실히 모를 수도 있습니다. 단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만 알 뿐입니다. 둘째는 너무 오랫동안 사랑 탱크가 비어 있기에 어떻게 해주어야 사랑을 느끼는지 기억나지 않는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든 사랑에 빠져 경험으로 들어가 그때 배우자의 어떤 면을 내가 좋아했지? 무엇 때문에 내가 그와 함께 있고 싶어 했지? 라는 질문을 자신에게 해보십시오. 이러한 기억들을 되살려보면 당신의 사랑의 언어를 발견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떠오를 것입니다. 다른 하나의 방법은 자신에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상적인 배우자 상은 무엇인가? 완벽한 배우자 상이 당신의 사랑의 언어를 발견하는데 좋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을 내서 당신이 생각하는 제1의 사랑의 언어를 적어보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그 외에 4가지 사랑의 언어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순서대로 기록해 보십시오. 또한 당신이 생각하는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도 적어보십시오. 또 다른 4가지도 중요한 순서대로 열거해 보십시오. 배우자와 함께 앉아 서로 추측한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에 대해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런 후 각자 자신의 사랑의 언어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십시오. 일단 이런 정보를 가지고 3주 동안 일주일에 3번씩 다음과 같은 게임을 해보십시오. 나는 이 게임을 탱크 점검이라고 부르는데 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이 퇴근할 때 집에 들어설 때 배우자에게 0부터 10까지 중 당신의 사랑 탱크 수위는 지금 어디를 가리키고 있죠? 라고 물어보십시오. 0은 텅 비어있다는 의미이고 10은 꽉 차 있으니 염려 없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0부터 10까지의 숫자를 사용해 사랑의 수위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어떻게 하면 탱크를 채울 수 있을까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배우자에게 오늘 밤 무엇을 해주면 좋겠는가를 말하십시오. 그는 힘닿는 대로 당신의 요구에 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당신도 배우자의 사랑의 수위를 읽고 그것을 채우도록 하십시오. 이런 게임을 3주만 하면 당신은 그것에 흥미를 느끼게 되고 그것은 당신의 결혼 생활에서 재미있게 사랑의 표현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상처와 분노, 원한이 가득한데 어떻게 서로 사랑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을 얻기 위해서는 인간의 본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피조물입니다. 이 말은 우리 모두가 경험했듯이 나쁜 선택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비판하는 말도 하고 상처를 주는 행동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것이 정당해 보였을지라도 올바른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과거에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해서 미래에도 그렇게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대신 우리는 미안해요. 내가 마음을 상하게 한 것 알아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당신의 사랑의 언어로 사랑할게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부부가 사랑을 선택할 때 이혼의 벼랑에서 벗어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사랑이 과거를 지워주지는 않지만 미래를 변화시킬 수는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면 과거의 갈등과 실패를 치유하는 사랑의 감정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를 배워 사용하면 그녀는 계속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녀가 사랑에 빠진 경험으로부터 벗어날 때도 계속 사랑 탱크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때를 그리워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녀의 사랑의 언어를 배워 사용하지 않으면 감정의 결정으로부터 벗어날 때 그녀는 자연히 충족되지 못한 감정의 욕구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사랑 탱크가 빈 상태로 살다 보면 다른 사람과 사랑에 빠질 가능성이 높으며 그런 사이클이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아내의 사랑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나는 매일 선택합니다. 내가 그녀의 제1의 사랑의 언어를 알아 그것을 사용하기로 선택하면 그녀의 깊은 감정적 욕구가 충족되어 나의 사랑에 안정감을 느낄 것입니다. 그녀도 내게 똑같이 한다면 내 감정적 욕구도 충족되어 우리들은 탱크가 가득 찬 상태로 살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안정되면 결혼 생활은 즐겁고 성숙해 갈 것이며 그 외의 일에도 창의적 힘을 기울이게 됩니다.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가 나에게 자연스럽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결혼생활 세미나를 하면서 종종 이런 질문을 받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라고 대답합니다. 내 아내의 사랑의 언어는 봉사입니다. 내가 사랑의 표시로 규칙적으로 하는 것은 청소기로 거실을 청소하는 일입니다. 청소하는 일이 내게 자연스러운 것 같을까요? 나의 어머니는 늘 나에게 청소를 시켰습니다. 나는 중고등학교 시절 토요일에 집안 청소를 끝내지 않으면 농구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나는 여기서 벗어나기만 하면 결코 청소하지 않을 거야. 아내가 하도록 해야지 하고 다짐하곤 했습니다. 나는 지금 집안 청소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청소를 하는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주어도 나는 청소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을 위해 합니다. 자연스럽게 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이 더 대단한 사랑입니다. 내가 집안 청소를 하는 것은 100% 순수하고 완전한 사랑의 표현이며 그것 때문에 나는 모든 면에서 아내로부터 신임을 얻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매일매일 내키지 않는 일도 많이 합니다. 아침에 침대에서 나오기 싫어도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 해가 지기 전에 아침에 일어났던 일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행동이 감정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를 알아내고 그것이 내게 자연스럽든지 부자연스럽든지 사용하기로 결심합니다. 편하고 신나는 기분을 위해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배우자의 유익을 위해 하기로 한 것입니다. 배우자의 감정적 욕구가 충족되기 원하기에 그의 사랑의 언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의 사랑의 탱크가 가득 차서 그도 나의 사랑의 언어를 구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랑 탱크가 채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둘 중 한 사람이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경험할 때 그것은 모든 욕구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드디어 내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하게 됩니다. 자긍심을 확실하게 갖게 됨으로써 내 욕구에 치중하기보다 외부로 관심을 더 많이 돌리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늘 해방을 줍니다. 결혼 생활에서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지 못하면 서로 간의 이질감은 증폭되고 서로를 행복을 위협하는 존재로 여기게 됩니다. 결국 자긍심과 의미를 위해 싸우게 되어 결혼 생활이 천국이 아니라 전쟁터가 됩니다. 사랑이 모든 것의 답은 아니지만 안정감 가운데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랑이 주는 안정감 속에서는 부부가 서로 비난하지 않고 차이점을 의논할 수 있습니다. 갈등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조화를 이루며 사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서로의 최선을 도출하는 방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랑이 가져다 주는 것들입니다. 배우자를 사랑하기로 결심하면 굉장한 잠재력을 가지게 됩니다.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를 배우면 그 잠재력이 현실로 됩니다. 결혼 생활에서 사랑의 감정이 다시 생겨날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 열쇠는 바로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를 배우고 그것을 사용하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박사님, 미운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라고 질문을 받았습니다. 애는 지난주에 남편에게 같이 상담받으러 가자고 애원했고 결혼 생활에 대한 책이나 테이프라도 들어보라고 간청했지만 성장을 위한 그녀의 모든 노력을 그는 거절했습니다. 남편을 향한 그녀의 사랑은 수년 동안 계속된 남편의 끊임없는 비판과 비난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1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고 나니 그녀의 감정은 완전히 고갈되었으며 자존감도 거의 파괴되었습니다. 애의 결혼 생활에 희망이 있을까요? 그녀가 미워하는 남편을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가 그녀에게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렘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미운 사람을 사랑하라는 원리는 앤의 경우처럼 파국에 처한 부부 사이에도 통할 수 있을까요? 나는 한번 시도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앤이 남편의 사랑의 언어를 배워 일정 기간 동안 그것을 구사해 그의 사랑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면 그도 결국은 그 응답으로 사랑을 표현할 것이라는 가정을 세웠습니다. 나는 감정의 탱크가 무엇인지 앤이 그러하듯 감정의 탱크가 수위가 낮아지면 배우자에 대한 사랑의 감정은 사라지고 단지 공허함과 고통만이 따른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사랑이 깊은 감정의 욕구이므로 사랑이 없으면 깊은 감정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를 배워 구사하면 그 감정적 요구가 충족되므로 긍정적 감정이 되살아날 수 있음을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사랑의 감정이 없는데도 사랑의 행위를 하는 것이 위선이 아닌가라고 물었는데 당신이 전혀 없는 감정을 있다고 말한다면 그건 바로 위선입니다. 긴밀한 관계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유익이나 만족을 위해 사랑의 행위를 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선택입니다. 행동은 반드시 깊은 감정적 연대감에서만 나온다고 단언하지 마세요. 단지 그의 유익을 위해 선택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감정이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따뜻한 감정을 갖는다는 것이 비정상이죠. 그러나 그들을 위해 사랑의 행위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단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의 행동은 그들의 태도나 행동이나 처신에 상당히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적어도 무엇이든 그들에게 긍정적인 것을 선택하려는 것이죠. 그 후 6개월 동안 앤은 자기를 대하는 남편의 태도나 말에서 놀라운 변화를 보았습니다. 첫 달에 그는 모든 일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둘째 달부터 그는 그녀의 노력에 긍정적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마지막 서너 달 동안에는 그녀가 요구하는 것에 대부분을 긍정적으로 반응했기에 그녀의 감정도 급격하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당신의 결혼 생활에도 기적이 필요할 것입니다. 당신도 앤처럼 실험을 해보면 어떨까요? 더 좋은 배우자가 되기로 결심했다고 말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제안을 해달라고 부탁도 하십시오. 그가 제안하는 것이 바로 그의 사랑의 언어일 수 있습니다. 제안하지 않으면 수년간 그가 했던 불만을 토대로 그의 사랑의 언어를 추측해 보십시오. 그리고 6개월 동안 그의 사랑의 언어에 집중하십시오. 월말에는 배우자의 피드백들 받아보고 또 제안을 하도록 부탁하십시오. 배우자가 당신의 변화를 알아차리면 일주일을 기다렸다가 구체적인 요청을 하십시오. 그 요청은 당신에게 꼭 주었으면 하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가 그렇게 하면 그는 당신의 요구에 반응한 것입니다. 당신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더라도 계속 사랑하십시오. 다음 달에 긍정적 반응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당신이 요청한 것을 받아들여 당신의 사랑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면 그에 대한 당신의 감정도 긍정적으로 변하고 점차 결혼 생활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내가 그 결과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상담한 많은 사람은 이 사랑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성격과 과거 경험을 가진 채 결혼합니다. 결혼할 때 감정의 짐도 가지고 옵니다. 기대하는 것도 다르고 일에 접근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에 대한 견해도 다릅니다. 건강한 결혼 생활이 되려면 이 다양한 관점을 반드시 다루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일치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반드시 서로의 차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 때문에 틈이 벌어지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사랑 탱크가 비면 부부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고 거리가 벌어집니다.
어떤 부부는 다투다가 언어적,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 탱크가 가득 차면 이해하려는 우호적인 분위기가 이루어져 차이를 인정하고 타협하려고 합니다. 내가 확신하는 바로는 사랑에 대한 감정적 욕구를 채워주는 것만큼 결혼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 나라의 이혼율이 높은 것은 수많은 부부가 사랑 탱크가 텅 빈 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나는 이 책에 소개한 개념들이 결혼 생활과 가정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리라고 믿습니다. 나는 결혼한 부부들의 잠재력이 발현되어 인류에 공헌하게 될 날이 오기를 꿈꿉니다. 그때 남편과 아내는 사랑 탱크가 가득한 삶을 살면서 개인과 커플로 그들의 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나는 자녀들이 사랑과 안전으로 가득 찬 가정에서 자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꿈꿉니다. 그때 자녀들은 충만한 에너지를 자기들이 집에서 얻지 못한 사랑을 위해 쏟지 않고 배우고 섬기는 데 쏟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은 게르 체프만의 5가지 사랑의 언어 중에서 제1의 사랑의 언어를 아는 법과 사랑을 선택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 책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책은 워낙 유명한 책이라서 한 번쯤 읽어보시거나 들어본 적이 많이 있으셨을 텐데요. 저는 오랜만에 다시 이 책을 보면서 나의 제1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또한 저의 배우자와 저희 아이들의 제1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1의 사랑의 언어로 그들에게 사랑이 표현될 때에만 그들이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처럼 나의 원하는 대로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모습대로 사랑을 주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내가 문제가 있다고 먼저 생각을 하고 그것을 알아차리고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는 것이 시작의 출발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조차 없을 때 상대만을 비난하고 모든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릴 때에는 아무런 해결책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 구하고 많은 지혜들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선택해 나가려 노력을 해 나갈 때 새로운 삶이 또 저희 앞에 놓여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에게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새 책으로 돌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